저는 확실히 국힘 지지는 지능 차이라고 판단이 들었습니다. 지능이 평균 기준으로 높던가 아니면 낮던가 둘 중 하나죠. 100을 기준으로 하위 20% 정도는 저는 평균 이하의 지능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학생 때를 생각해 봅시다. 문제집을 푸는데요. 같은 문제를 똑같이 수업을 들었는데 누구는 맞히고 누구는 틀립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이것이 저는 정치 지지자들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고 봅니다. 누구는 내가 지지할 정당을 바로 맞히는데 누구는 틀린다는 것이지요. 내가 지지하는 정당 판단이 틀릴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어렸을 때 문제집 풀 때 틀렸듯이 말이지요. 단순한 계산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1 더하기 1은 2입니다. 이런 것은 하위 20%들도 그냥 맞힙니다. 근데 기출 변형, 그냥 문제를 조금만 변형하면 그들은 쉽게 속아 넘어가 버립니다. 정답을 찾지를 못하는 것이지요. 1 곱하기 1은 1이어야 하는데 언론이 2라고 대대적으로 보도하면 그들은 1 더하기 1은 2니까 비슷한 1 곱하기 1도 2라고 믿어버립니다. 1 더하기 0은 1이 정답이지만 언론에서 그것도 2라고 하면 믿어버립니다. 지능이 낮아서 쉽게 속기 때문에 세뇌를 쉽게 당하고 그것을 점점 더 깊은 곳으로 언론은 끌어내리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깊은 우물에 갇히게 되면 그들은 더 이상 바깥 소식을 제대로 접하기 어려워지고 접해도 배척하게 되지요. 그 배척하는 근거를 우물 안에서 접한 걸로 반박을 하지요. 이런 사람들이랑 대화를 하면 진짜 가슴이 답답한데요. 그것은 곱셈이 뭔지 숫자 0은 뭔지 정말 처음부터 설명을 해야 하는데요. 그걸 처음부터 설명을 하자니 그냥 포기하게 되고 그래도 꾸역꾸역 설명을 하면 상대는 가만히 안 듣고 있지요. 우물 안에서 배운 내용을 제시하면서 반박을 해야 되는데요. 그러면 그 반박이 잘못된 근거라고 설명을 하려면 또다시 처음 기초부터 돌아가서 또 설명을 해야 합니다. 그러다 또 우물 안에서 배운 걸로 반박을 하면 또 기초부터 설명을 해야 하고 이 모든 것을 설명하려면 몇 시간 말싸움을 해야 하는데 결국엔 상대는 다 그놈이야 라면서 귀 닫아버리지요. 다 똑같은 놈들이야를 시전하면서 정치 이야기 하지 말자고 하지요. 그렇게 본인들 주장이 맞다면 더 이야기를 하고 더 반박을 하고 설득을 해야 하는데 인정은 안 하고 그냥 차단만 할 뿐이지요. 어쩌면 우리는 이찍을 설득하는 건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이찍들을요. 차라리 가짜뉴스로 개돼지들을 속이는 언론개혁이 먼저야 맞는 것 같지요. 그런데 언론개혁을 하려면 검찰이랑 한통 속이니 검찰부터 개혁을 해야겠지요. 검찰이나 언론을 개혁하려면 그런데 이찍들이 또 반대를 하지요. 결국 돌고 돌아 제자리입니다. 그럼 어디서 실마리를 풀어가야 할까요? 지금 생각해보니 자라나는 청소년이 답인 듯 합니다. 올바른 역사를 배우게 하고 교육을 통해 국민 수준을 한 차원 끌어올려 스스로 알을 깨고 나오게 하는 것이 답이 아닐까요? 이것을 국힘과 박근혜는 먼저 잘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과거 국정교과서를 만들려 시도하다가 국민들의 반대에 부딪혔지요. 그러나 아직 지금 현실은 젊은 청소년들이 온라인 게임 커뮤니티 등에서 잘못된 역사와 가치관을 먼저 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태신앙처럼 그것을 아예 잘못된 걸 깨고 알을 깨고 나오기가 정말 쉽지 않은 부분이죠. 그래서 민주당이 해야 할 최우선 일은 검찰개혁도 언론개혁도 아닌 어쩌면 개혁에 앞서 청소년 지지자들을 위한 온라인 대응팀을 만들어 미래 지지자들을 준비하여야 다음 언론개혁을 승리로 이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짤을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현자를 찾아와서 질문을 합니다. 영원한 행복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현자는 말합니다. 바보들과 다투지 않아야 합니다. 다시 질문합니다. 전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다시 현자가 말합니다. 네, 당신 말이 옳습니다. 이 짤 보신 분들 있으시죠? 애초에 바보들이랑 대화를 다투지를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행복하려면 바보들과 다투지 말아야 하는데 과거 고 노무현 대통령님이 말씀하셨지요. 정치가 썩었다고 고개 돌리지 마라. 결국 고개 돌리면 그 피해는 그대로 나한테 돌아오니까요. 행복을 조금은 포기하고 이찍들을 상대해 줍시다. 과거 민주화 운동 때도 그랬겠지요.
누구는 행복을 많이 포기하고 감옥 가면서 시위에 앞장선 사람이 있고, 누구는 남들 시위할 때 먹고 살기 바쁘다고 참여 안 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누구는 시위에 모인 사람들을 이용해 장사를 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누구는 시위하면 잡혀가고 피해본다고 반대하고 욕하는 사람이 있었겠지요. 각기 다르게 행복을 추구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까운 미래에 역사 앞에 떳떳하고 손주한테 당당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지금 프락치 소리 듣는 경찰청장일까요? 아니면 시위에 앞장섰던 사람들일까요? 이상입니다.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